혹시 깻잎을 고기쌈에 싸 먹다가 혈관이 막히고 신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깻잎이 몸에 좋다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의심조차 안 하시죠? 그런데요, 그 건강한 깻잎이 어떤 음식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향긋하고 고소한 깻잎 한 장이 어떤 사람에겐 진짜 보약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깻잎 효능을 나열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건강 정보를 분석하며 깻잎이 노년기 혈관 건강과 신장 기능 유지에 탁월한 식재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 먹으면 오히려 병을 키운다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알게 되었죠. 이 영상에서는 깻잎이 가진 놀라운 항암 효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밀 성분, 치매를 예방하는 로즈마리산의 힘부터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깻잎과 상극인 음식 탑3, 그리고 보약처럼 깻잎을 드실 수 있는 궁합 음식 탑3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깻잎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당신의 혈관과 신장,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1.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뼈, 깻잎 한 장이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바로 뼈입니다. 예전엔 쉽게 들던 물건이 무겁게 느껴지고 오래 서 있거나 조금만 자세가 불편해도 허리와 무릎이 욱신거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에는 뼈가 서서히 약해지는 골감 소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 하면 칼슘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비싼 영양제를 사 드시거나 우유를 꾸준히 마시려 노력하시죠. 하지만 의외로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을 더 많이, 더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가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은 우리가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흔한 채소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영양소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우선 깻잎은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깻잎에는 약 24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우유가 100g당 약 100mg 정도의 칼슘이 들어 있으니 깻잎이 우유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셈입니다. 게다가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 비교해도 놀랍지만 더 중요한 점은 소화 흡수율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칼슘은 식물성이라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가 비교적 잘 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김민경 씨는 골밀도 검사에서 T값이 -2.6으로 골다공증 초기 단계로 진단받았습니다. 우유를 매일 마시고 있었지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오히려 식욕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건강 정보를 통해 깻잎에 칼슘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매일 식사 때 깻잎 5장 이상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 골밀도가 유지되거나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고 무엇보다 속이 편안해졌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또한 깻잎은 칼슘뿐 아니라 비타민 K도 함께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으면 뼈에 가지 않고 혈관에 쌓여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비타민 K가 함께 있을 경우 이 칼슘이 제대로 뼈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깻잎에는 마그네슘과 철분도 적당량 들어있어 노년기에 생기기 쉬운 근육 경련이나 빈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뼈가 약해지면 근육까지 함께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철분의 섭취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급격히 뼈가 약해지는 시기를 지나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에 자신 있다 하더라도 이 시기에는 반드시 뼈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이럴 때 깻잎을 적극적으로 식단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식사할 때 생깻잎을 5장 정도 곁들이는 겁니다. 쌈장과 함께 고기쌈으로 드셔도 좋고 밥 위에 김처럼 싸서 드셔도 됩니다. 또는 깻잎을 잘게 썰어서 계란찜이나 된장국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요즘은 깻잎 부침도 인기인데 부침가루에 깻잎을 넣고 구우면 입맛 없을 때 딱 좋은 반찬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깻잎을 너무 짜게 조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아찌처럼 짠 깻잎은 나트륨이 너무 많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또는 약간의 들기름만 넣어 간단히 무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깻잎을 사오실 때는 잔류 농약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흐르는 물에만 헹구지 마시고 물에 5분 정도 담근 후에 살살 비벼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잔털이 많기 때문에 그 속에 농약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깻잎을 챙겨 드셔보세요. 깻잎 한 장이 여러분의 뼈를 지켜주고 무릎을 보호해주고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이 향긋한 채소가 사실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보약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아셨겠죠?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면 깻잎 한 장이 뇌를 깨웁니다. 요즘 들어 자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름이나 약속 시간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뇌 건강에 이미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라도 뇌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깻잎이 뇌 건강에 탁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깻잎은 단순히 칼슘이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가 아닙니다. 깻잎 안에는 뇌세포를 깨우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로즈마리산입니다. 로즈마리산은 원래 허브인 로즈마리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뇌 속에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뇌가 깨어있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인데 치매 환자들의 뇌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약의 대부분이 이 아세틸콜린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깻잎에 로즈마리산이 들어있어서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식사로 이 성분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깻잎을 하루에 5장 이상 꾸준히 드시면 로즈마리산이 뇌세포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깻잎에는 오메가3 지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메가3는 주로 고등어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다고 알고 있지만 식물성 오메가3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물에서 추출되는 오메가3는 체내 흡수가 빠르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훨씬 적합합니다. 깻잎이나 들깨에서 나오는 이 식물성 오메가3는 뇌신경 세포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 뇌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70대 후반 여성 박진주 씨는 평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깜빡하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대화 중 멈추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 단계일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진주 씨는 매일 아침 식사에 깻잎을 5장 이상 곁들이기 시작했고 깻잎김치, 깻잎나물, 깻잎들 기름무침 등을 다양하게 섭취하면서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본인 스스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느끼셨고 가족들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깻잎은 특히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 실제로 장과 뇌는 연결돼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관계를 가집니다. 장에 염증이 많고 배변이 불규칙하면 뇌의 염증 반응도 같이 증가하게 되는데 깻잎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독소 배출을 도와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깻잎의 향긋한 향도 놓치면 안 됩니다. 향기 성분 중에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을 드실 때는 꼭 생으로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입에 넣기 전 코로 향을 맡고 씹을 때 향긋한 내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맑아지고 뇌에 긍정적인 자극이 갑니다.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밥 위에 깻잎을 쓱쓱 올려서 들기름 한 방울 뿌려 먹거나 계란찜 위에 깻잎을 채 썰어 곁들여 보세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깻잎을 무쳐서 반찬으로 드시거나 고기와 함께 쌈으로 싸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5장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점은 깻잎의 효과는 단기간에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마치 운동처럼 뇌에 좋은 음식을 매일 챙겨 드시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한 습관은 약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전부터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평소 식생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깻잎을 매일 챙기세요. 여러분의 뇌는 그걸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3. 건강한 깻잎, 잘못 먹으면 독 됩니다.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깻잎은 뼈 건강에도 좋고 뇌 기능에도 큰 도움을 주는 정말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깻잎이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깻잎은 무조건 몸에 좋은 줄 알고 아무 음식에나 곁들여 드시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깻잎을 매일 드시더라도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그 좋은 효능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조합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매일 습관처럼 깻잎과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심장, 신장,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 깻잎장아찌입니다. 입맛 없을 때 밥 위에 하나만 올려도 밥 한 공기 뚝딱 먹게 만드는 깻잎장아찌는 많은 분들의 애정 반찬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입맛이 줄면서 간간한 반찬을 더 찾게 되기 때문에 이 장아찌가 식탁에 자주 올라오곤 합니다. 하지만 이 깻잎장아찌 건강에는 생각보다 매우 해롭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한 나트륨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깻잎장아찌 100g에는 나트륨이 무려 1800mg 이상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 것을 감안하면 장아찌 몇 조각만으로 하루 기준치를 거의 다 채우는 셈입니다. 문제는 깻잎장아찌 하나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국, 국물 요리 등 다른 음식에서도 나트륨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전체 섭취량은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에 부담이 가며 심장과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깻잎장아찌가 밥도둑이 아니라 건강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판 깻잎장아찌에는 보존제나 색소 같은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도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안식향산나트륨이나 소르빈산 칼륨 같은 방부제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하루는 괜찮아 보여도 이런 음식들이 쌓이면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깻잎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은 그저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깻잎은 잎이 얇고 표면이 울퉁불퉁하며 미세한 털이 나 있어 농약 성분이 잘 붙고 잘 씻기지 않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깻잎, 상추, 시금치가 잔류농약 기준 초과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깻잎의 경우 기준치의 100배 이상 초과한 사례도 있었을 만큼 주의가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농약이 몸속에 들어오면 바로 배출되지 않고 간과 신장을 거쳐 천천히 축적됩니다. 이런 농약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 저하, 피부 트러블, 심하면 신장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신장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작은 위험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깻잎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물에 5분 이상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문질러 씻는 방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냥 물에 대충 헹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깻잎 뒷면을 손끝으로 살살 비비면서 씻어주시면 대부분의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소량 넣은 물에 담가두는 방법도 좋은 세척법으로 알려져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깻잎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이라면 칼륨을 다소 많이 섭취해도 소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말 그대로 칼륨이 너무 많은 상태인데 이때는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당뇨로 인해 신장이 약해진 분들,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 중 일부는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깻잎을 무조건 매일 드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적당한 양으로 드시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칼륨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먹는 것보다 내 몸 상태를 알고 먹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처럼 깻잎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함께 먹는 음식이나 내 건강 상태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깻잎 하나가 어떤 날은 보약이 되고 또 어떤 날은 병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깻잎 지금까지 무심코 먹어오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깻잎과 함께 드시는 반찬 하나, 깻잎을 씻는 방법 하나가 여러분의 심장과 신장, 혈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 깻잎을 보약처럼 먹고 싶다면 이렇게 드셔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결국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좋은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식탁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깻잎이 뼈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항암 작용까지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깻잎을 진짜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단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깻잎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장 정도, 그게 딱 적당한 양입니다. 먼저 깻잎과 궁합이 좋은 음식 3가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깻잎의 효능이 훨씬 더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깻잎과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오랫동안 함께해온 조합이죠.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구운 돼지고기를 드실 때 깻잎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숯불이나 프라이팬에 구울 때 생기는 연기나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는 유해 물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벤조피렌은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며 자주 노출되면 각종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깻잎에는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고기를 구우면서 생기는 유해물질을 중화시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베타카로틴은 몸속에 쌓인 독소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깻잎과 고기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건강한 식사가 됩니다. 앞으로는 고기 드실 때 상추만 드시지 마시고 깻잎을 꼭 곁들여 주세요.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입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에 부담도 없어 연세 있으신 분들께는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은 꼭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두부에는 리놀레산과 펩타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두부 자체에는 항암 성분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 깻잎과 함께 드시면 깻잎 속 피톨과 베타카로틴, 플라보노이드가 몸속 독소와 암세포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두부의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간단하게 깻잎 두부 무침 또는 들기름에 살짝 볶은 깻잎 두부 조림을 만들어 보세요. 입맛도 돌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수분이 풍부하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가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며 혈관과 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가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깻잎이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A, C, K와 미네랄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가지와 만나면 서로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가지볶음에 깻잎을 채 썰어 넣거나 깻잎 가지 무침으로 함께 조리해 드시면 노화 예방, 면역력 강화, 대장 건강 관리까지 한 번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깻잎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으로는 들기름, 현미, 들깨, 계란, 들깨가루 등이 있습니다. 모두 깻잎의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는 좋은 식재료들이며 특히 들기름과 깻잎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와 조리법이라도 잘못 보관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깻잎을 사오시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키친타월을 사이에 넣고 통에 담아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나 이틀 지나면 금방 시들기 때문에 구입 후 2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조리하기보다는 소분해서 매일 조금씩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은 조리 온도입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고온에서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익혀 드실 경우에는 중불 이하에서 짧은 시간만 조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들기름에 살짝 볶아내는 방식은 맛도 살리고 영양소도 지켜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깻잎을 보약처럼 먹고 싶다면 기억하셔야 할 실천 포인트는 단 3가지입니다. 하루에 5장 이상 생으로 또는 약불로 조리해서 궁합 좋은 식품과 함께 드실 것. 이것만 지키셔도 깻잎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고의 자연 보약이 됩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만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밥 한 숟가락 위에 깻잎 한 장, 거기에 두부 한 조각이나 가지볶음을 함께 곁들이면 그것만으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깻잎을 식탁의 주인공으로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 노력을 분명히 기억해 줄 것입니다. 깻잎은 그냥 반찬 하나가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흔한 채소 한 장이 사실은 몸속 깊숙한 건강 문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깻잎에 대한 과학적인 효능과 주의사항,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방법까지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그저 흘려듣지 마시고 한 끼 식사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깻잎 한 장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잊고 살았던 면역력을 되살려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식습관은 이후 10년, 20년의 건강 상태를 좌우합니다. 이제는 몸에 좋다더라 해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먹느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깻잎을 아무 음식에나 무심코 곁들이던 습관을 멈추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먹는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한 장의 차이가 결국 삶의 질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 중에 깻잎을 즐겨 드시거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영상 보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나 실천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다면 아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또 다른 분께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의 식사가 보약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건강한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